뉴저지 경제인협회가 이동북 북한 민주화 포럼 대표를 초청하고 한반도 통일경제 대비 전략이라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도 불법 체류자에게 운전면허를 허용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텍사스에서 경찰이 10대 흑인 소녀를 무자비하게 제압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새 공간의 내부 공사를 맡았던 스카이랜드 개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6일 미 전역에서 실시된 SAT 시험에서는 일부 시험지에 제한 시간이 잘못 표기되면서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저지 경제인협회가 이동북 북한 민주화 포럼 대표를 초청하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는 어제 저녁 포트리에 위치한 한 연회장에서 한반도 통일 경제 대비 전략이란 주제로 열렸는데요. 이 대표는 통일이 되더라도 비용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동북 북한 민주화 포럼 대표는 내년 안으로 북한 김정은 체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하고 10년 안에는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대표는 북한의 정세 변화에 대해 김정은이 북한의 고위 권력층을 단계적으로 숙청하고 있어 공포심에 휩싸인 간부들이 급변 사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권력 내의 스트레스가 이렇게 고조되고 있어가지고는 내일 무슨 일이 날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안정한 상황이 지금 북한에 전개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늦어도 내년 안에는 김정은 체제에 아주 큰 변화가 옵니다. 이 대표는 북한 붕괴 후 남북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6.25 전쟁 이후 국민들이 자발적인 힘으로 나라를 재건한 것처럼 북한도 자력으로 일어설 수 있게 기다리면서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도와준다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자생력을 획득해가지고 그 건설을 해낼 수 있어요. 그런 뒤에 북한 사람들이 준비가 갖춰진 뒤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제도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됩니다. 우리가 큰 돈을 쓰지 않아도 돼요. 한편 경제인협회는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 정기 원래일을 진행해 갈라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차세대 경제인 육성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저지주에서도 불법 체류자에게 운전 면허를 허용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면허와 보험 없이 불법으로 운전하는 것을 막고 공공 안전을 지키자는 주장입니다. 저지시리 시의회는 지난달 26일 불체자의 운전면허 취득 허용을 지지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틀 뒤인 28일에는 유니온 카운티 프리홀더가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불체자 대상 운전면허 발급 허용을 지지했습니다. 카운티 의회 차원에서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을 찬성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현재 뉴저지 주 상하원에는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운전면허증 취득 자격을 부여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법안을 상정한 아넷 퀴자노 의원 등은 운전면허증 발급 문제는 이민이 아닌 안전의 문제라며 불체자들의 대부분은 운전면허증이 없이 운전하고 무보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이들에게 운전할 수 있는 합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공공안전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안에 대한 지지는 더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는 신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안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의 인종차별적 체포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텍사스에서 경찰이 10대 흑인 소녀를 무자비하게 제압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해당 경찰은 직무 정지된 상태로 사건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텍사스 맥키니 지역의 한 수영장에서 10대들이 파티를 벌이던 중 일어난 소동을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을 담은 동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됐습니다. 7분짜리 동영상에서 한 경찰관은 비키니 차림의 14세 흑인 소녀를 잡아 끌어 얼굴을 땅으로 향하게 눕힌 뒤 제압했습니다. 특히 이 경찰관은 허리에 차고 있던 권총을 꺼내 옆에 서 있는 다른 10대들에게 겨누기까지 했습니다. 이 영상이 유튜브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퍼지며 논란이 일자 맥키니 경찰은 신속히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경위를 해명했습니다.
그레그 콘리 맥키니 경찰서장은 해당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12명의 경찰 중 1명이었다고 밝히고 해당 경찰은 현재 직무 정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녀 역시 일시 구금됐다가 풀려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맥키니 경찰서장은 또 당시 현장에서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철저하고 완벽한 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새 공간의 내부 공사를 맡았던 스카이랜드 개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사 대금과 계약을 두고 스카이랜드사와 총영사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총영사관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김앤배 배문경 대표 변호사는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을 원청업체인 스카이랜드가 이행하지 않아 하청업체가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 책임을 총영사관에게 떠넘기려 했다며 스카이랜드를 상대로 뉴욕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총영사관은 맨하튼 주 유엔 대표부에서 한국무역협회 뉴욕지부 건물로 이전하기 위해 지난 2013년 10월 8일 스카이랜드 측과 내부 공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총 공사비는 222만 8,779달러에 2014년 1월 24일까지 공사를 마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에 총영사관 측은 2014년 5월 계약된 공사비의 95%에 해당하는 211만 1,161달러를 지급했지만 스카이랜드는 하청 계약을 맺은 6개 업체에 약속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청업체들은 지난해 11월 총영사관이 입주해 있는 건물 소유주인 한국무역협회를 상대로 담보권 설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스카이랜드 측은 공사 계약이 부당하게 체결됐다며 헐값에 공사 계약을 하도록 총영사관 측에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미 전역에서 SAT 시험이 실시됐는데요. 일부 시험지에 시험 제한 시간이 잘못 표기되면서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형평성 문제까지 대두되면서 시험이 인정될지 여부도 의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6일 미 전역에서 실시된 SAT 시험지에 시험 제한 시간이 잘못 표기되는 인쇄 오류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험지에는 한 섹션당 25분 내에 문제를 풀도록 명시됐습니다. 하지만 시험 감독관의 가이드 책자에는 섹션당 20분 내에 문제를 풀도록 돼 있어 시험장 곳곳에서 응시생과 감독관들 사이에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시험 주관사인 칼리지 보드는 해당 시험 제한 시간은 시험관 가이드북에 나온 섹션당 20분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험장에서는 시험지에 인쇄된 내용을 근거로 5분의 시간이 추가로 주어졌습니다. 이에 칼리지 보드는 7일 오후 성명을 내고 인쇄 오류로 인해 혼란을 야기시킨 점을 사과하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추가 시간을 부여받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시험 성적을 인정할지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며 후속 조치를 곧 결정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뉴욕 주정부의 제재가 강화됐습니다. 경찰을 동원해 단속을 강화하고 심한 경우는 운전 면허증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또 갱신에도 제재를 가했습니다. 뉴욕주 차량국은 지난 3년 동안 면허증 갱신 신청 8,450건 가운데 7,500여 건을 거부했습니다. 모두 2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거나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들로 이 가운데 3,940명은 영구적으로 면허 발급이 금지됐습니다. 주지사실은 일부 전과 기록이 많은 운전자들은 영구적으로 운전 기회가 박탈됐고 일부는 앞으로 5년 동안 갱신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구 면허 발급이 금지된 운전자 3,940명은 5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또 지난 2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3, 4회 유죄 판결을 받았고 최소 1건 이상의 심각한 교통법규 위반 혐의로 적발된 운전자도 영구 면허 박탈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한편 지난 25년 동안 3, 4회 음주운전 전과는 있지만 심각한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없는 운전자에 한해서는 향후 5년 동안 면허 발급 기회가 차단됐습니다. 차량국은 이들이 5년 뒤 면허증을 재신청할 경우에도 직장과 병원 등에만 다닐 수 있는 제한적 면허증만 발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공항에서 불법 택시 적발이 2년 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택시 리무진국은 앞으로도 단속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택시 리무진위원회는 지난 4월 불법 택시에 발부된 티켓이 431건으로 지난 2013년 4월보다 150% 증가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0%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서 불법 택시 문제는 이미 수년 전부터 불거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부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JFK 공항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하고 지난 4월에는 라과디아 공항 불법 택시 단속에 120만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이후에도 연간 100만 달러를 들여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엄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단속으로 뉴욕시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JFK 공항에서 8,140대의 불법 택시 의심 차량을 압류했고 이 중 불법 택시는 3,107대로 드러났습니다. 불법 택시로 적발될 경우에는 첫 번째 적발 시 $750의 벌금이 부과되고 36개월 내에 두 번째 적발될 경우에는 $950, 같은 기간 내 3번 이상 적발되면 $1,55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뉴욕주 흡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고교생과 성인 흡연율 모두 역대 최저인데요. 반면 뉴욕시 흡연율은 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 8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주의 고교생 흡연율은 7.3%를 기록했습니다. 4년 동안 5.2%포인트 감소하면서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성인 흡연율도 3.6%포인트 감소한 14.5%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은 흡연율 감소는 주정부의 적극적인 금연 캠페인이 효과를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주정부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실내 흡연을 금지하고 담뱃값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등 적극적인 금연 캠페인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당시 27.1%를 기록했던 미성년자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판매 단속을 집중 강화했습니다. 반면 뉴욕시 흡연율은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뉴욕시 흡연율은 14%로 10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2013년에는 16%로 올랐습니다. 이에 시정부가 청소년 금연에 중점을 두며 성인 흡연자에 대한 정책은 방치해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초과 근무수당 지급 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확대 방안에 대한 행정명령은 이번 주 안에 발표됩니다. 김정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초과 근무수당 수혜자를 대폭 확대할 전망입니다. 발표를 앞두고 있는 행정명령에 따르면 초과 근무수당 지급 대상자는 현행 연봉 $23,660 미만에서 $52,000 미만으로 오르게 됩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지금 오버타임이 여태까지는 40시간 이상을 일해도 샐러리 받는 직원들은 그 오버타임 페이를 못 받았었는데 그 오버타임을 주겠다는 것은 사실 차라리 있는 직원들을 갖다가 더 쓰고 그러고 오버타임을 페이를 하고 타임이나 하프로 페이를 한다 하더라도 또 일 없을 적에는 그 직원들이 일들을 줄이면 되니까. 특히 초과 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많아 사회 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이번 시행령 추진의 이유로 해석됩니다. 또한 한인들의 경우 초과 근무수당 관련 법안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추가 근무시간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초과 수당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이제 오버타임으로 연결되는데 이 오버타임 웨이지에는 특히 주인들이 페이를 안 했을 경우에 한편 공화당은 이번 시행령에 대해 고용주들이 근무 시간을 단축하고 고용을 줄일 것이라며 반대 논리를 펼치고 있어 행정부와의 마찰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한인축제재단이 내부 불화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현 회장단은 전 사무총장의 공금 횡령을 주장하며 형사 고발까지 했고 전 사무총장은 결백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박시몬 기자입니다. 지난 40여 년간 LA 한인사회에 뿌리를 내려온 한인축제. 축제재단은 최근 이사들의 사태와 같은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전 사무총장의 공금 횡령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한인축제재단이 건강상의 이유로 재단을 그만둔 전 사무총장을 공금횡령과 돈 세탁, 사인 위조 등의 이유로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축제재단 측은 허 전 사무총장이 지난해 30만 달러가 넘는 액수를 횡령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횡령한 금액은 무려 수십만 불에 달합니다. 또 전 사무총장이 원흉의 그 근육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거나 또 동조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에 허상길 전 사무총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허 전 사무총장은 재단 측에서 원하면 모든 증거를 내놓을 수 있다고 밝히며 결백함을 강조했습니다. 내가 잘못이 있으면 잡혀갈 거고 내가 30만 불을 해먹었다면 잡혀갈 거고 그렇지만 내가 체크를 쓴 거에 내가 책 하나 사인한 것도 없으니 일단 뭐 이상한 사인을 해가지고 내가 그걸 또 뭐 체크를 머니 란더리 했다니 다 하나씩 따져보자는 거죠. 그게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누가 그러면은 책임을 져야 돼요? 석 달 앞으로 다가온 한인축제. 재단의 불화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교민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수몬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대학 가기보다 유치원 가기가 더 어렵다고 하는데요. 홍콩에서도 유치원 면접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한두 살 배기 아기들이 입시 학원까지 다닌다고 합니다. 두 돌 남짓한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수업을 듣습니다. 같은 색깔의 종이 접시 모으기, 의자 들어 옮기기 등을 성공하자 엄마들은 박수를 치며 기뻐합니다. 이곳은 한두 살짜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유치원 면접 대비 학원. 12시간 수업에 우리 돈 60만 원이 넘는데도 지난해 500여 명이 등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因為佢喺龍年出世啦，咁出生率就喺香港出生率偏高，咁所以我就覺得競爭好大，咁所以想佢提升佢。 이른바 명문 유치원의 경우 9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 이런 유치원들은 면접 시험을 치러 원생을 선발하는데 같은 성별의 인형 고르기와 퍼즐 맞추기 등으로 지식 수준을 가늠하고 스스로 물 마시기, 줄 서서 기다리기 등으로 태도와 인성까지 봅니다. 이런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급기야 유치원 면접 기술을 가르치는 사설 입시학원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即係我哋有一個專業嘅設計嘅課程咧，係特別課，譬如考試需要做啲乜嘢，係配合翻嗰個課程嘅需要咯。 사실 홍콩에는 모든 아이들을 수용하고도 남을 만큼 많은 유치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률이 높고 입학 시험이 어렵다고 소문난 유치원일수록 지원자가 더 몰립니다. This sounds to be many people said that this is a very good kindergarten. And so everyone rushed to the kindergarten. I think that's created a problem. 설상가상으로 중국 본토인들까지 홍콩 유치원 입학 전쟁에 뛰어들면서 경쟁률이 치솟고 있는 상황. 2, 3살짜리 아이까지 학원을 다녀야 하느냐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입시 학원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 육군의 공식 홈페이지가 정체불명의 해커들에게 해킹당했습니다. 육군은 어제 자군의 공식 홈페이지가 해킹당한 사실을 공식으로 확인하고 자료 손실을 막고자 홈페이지를 일시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료의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비밀 정보나 육군 인사들의 개인정보 등은 안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사건 직후 시리아 전자부대는 해킹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저지 크레스킬 중고등학교에 지난 8일 총기가 있다는 허위 전화가 걸려와 학교가 긴급 폐쇄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크레스킬 경찰은 크레스킬 중고등학교의 행정 직원이 8일 오전 학교 내에 권총이 있다는 익명의 전화를 받은 후 바로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경찰은 버겐카운티 경찰특공대와 함께 현장에 출동해 학교 건물을 봉쇄하고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수색 결과 총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가루 형태의 알코올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어제 뉴욕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조셉 그리포 의원은 지난 1월 뉴욕주에서 가루나 결정체 모양의 알코올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포 의원은 가루 알코올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또 하나의 위험한 환각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플러싱 일대에서 건물과 주차된 차량과 행인의 페인트볼을 쏘고 도망가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플러싱 관할 백구경찰서는 지난주에만 여러 건의 유사 범죄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인 10대 청소년 3명이 용의자로 추정된다며 이들은 지프의 SUV 차량 리버티를 타고 다니며 범죄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3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68도, 섭씨 20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덥고 습한 가운데 곳에 따라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